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미카에 정말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중고차의 기준 유미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의 한 중견 기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와, 정말 중고차의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중고차의 기준이요? 세계 중고차의 기준이요? 아니요. 너무 크게 가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아니,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와서 한번 직접 보시면,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자, 저는 동아대학교에서, 부산에 있거든요. 네.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 인연은 모란봉 클럽을 할 때 맞아요. 네. 여러 번 뵀었거든요. 네, 모란봉 클럽. 네, 지금은 안 해서 좀 아쉽죠. 그렇죠. 네. 그때 그 북한에 갔다 오신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이 북한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들렸거든요. 몇 번을 가셨습니까? 뭐, 셀 수 없이 갔다 이러면 거짓말이고. 나 그런 줄 알았잖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이 남한 출신 사람이 북한에 갈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일반 민간인들도 이제 갈 수 있었고, 또 정부 요원들이 우리 쌀하고 비료를 이제 지원했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링하러 이제 갈 기회가 있었죠. 저는 그 한국의 민간단체에서 북한의 병원, 정성제약종합공장이라고 의학공장 그걸 지어줬는데 그 모니터링 하러 갔는데 그 참 지금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게 김정은이 이 현지지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장 중에서도 유독 많이 가는 게 정성제약 공장.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서해안에서 이제 북한 쓰레기를 줍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 쓰레기 중에도 지금도 정성제약 종합공장에서 의학공장에서 나오는 그 링거병 쓰레기가 몰려와요. 그런데 다른 공장에서는 뭐 생산되는 것도 거의 없지만 없죠.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정성제약 의학공장에서 만든 게 좀 좋아요. 서해안에 제가 직접 주운 건데 정확하게 정성제약 공장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한국에서 나오는 링거팩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포도당 링거팩인데 그런데 정성제약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 링거팩 두 개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다르죠. 이 포장재부터 이미 달라서 이게 겨우 김정은이 현지지도 한 곳은 어느 정도 돌아가지만 나머지는 거의 뭐 이 의료 체계가 붕괴됐다고 봐야죠. 그게 보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와서 제일 놀라는 게 그 링거팩 보고 굉장히 놀라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막 그 콜라병에 맞아요.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막 그랬다던데. 술병에도 연결하고요. 병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회용이란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공장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시범을 먼저 다 지어주면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그래도 평양에서 그 제약공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공장은 아직까지도 북한식 그대로 생산하다 보니까 그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생산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안 되죠. 그리고 어쨌든 뭐 공장은 지어줬지만 그걸 돌릴 수 있는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걸 특정한 공장에만 몰아줘야 되는 거죠. 김정은이 강조하는 공장. 그래서 뭐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의 어떤 열악함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이제 이왕 말 나온 김에 북한에 약이 있잖아요. 생산되는 약. 근데 정성제약 공장이나 아니면 뭐 금강산 제약공장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운 쓰레기들 지금 몇 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진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약이 양약이 아니에요. 한약. 그러니까 맞아요. 무슨 뭐 풀뿌리 독약. 지금 이름이 이게 풀뿌리 독약이에요. 이름이 지금 여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풀뿌리 독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 풀의 종가가 있어요. 이 풀이. 그러니까 그 풀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방에서 옛날부터 뭐 이런 풀에서 그 나온 추출물이 뭐 위장이 좋다. 어디에 좋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소화제를 만들거나 위장약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뭐 우리도 못하는 그 민간의 영역에 뭐 한방을 이렇게 뭐 약으로 만들어 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약을 맞아요. 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기술이 안 되니까 겨우 풀에서 그냥 이렇게
그걸 뽑아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민간요법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자기들은 고려의학, 맞아, 한방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원료가 없으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여기는 그냥 한방, 한약 이러나? 근데 북한에서는 의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포장은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만약에 북한에서 왔다. 그거 한국 약국에 갔다. 그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아, 놀라죠. 아니, 감기약이 네. 그냥 약국에 가서 감기약 줘서 일 안 하잖아요. 네. 코감기약, 기침감기약, 몸살감기약, 종합감기약. 맞아요. 어머. 다 있잖아요. 맞아. 저는 너무 놀라운 게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북한에 어떤 물자를 이제 보낼 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걸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지금도 중국 단동에 가면요. 그 상점에 이런 한국 약들이 쫙 전시돼 있어요. 근데 뭐 북한에서 나온 뭐 사사 방문자나 무역 일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약들을 사서 북한에 이제 보내거나 상표를 지우고. 근데 대부분 다 알죠. 한국 제품이 워낙 좋고. 그렇죠. 네, 증상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방송을 우리 북한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다면 뭐 해외에 계신 북한 분들이나 정말 약국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아니, 모든 생각하는 증상의 약이 다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입술에 혓바늘 돋아난 약. 그것도 있어요? 있어요. 어머. 그리고 가끔 가다 피곤하면 여기 입술에 물집 잡히죠. 입술 물집에 잡히는 약.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증상의 약은 다 있다고 봐야죠. 근데 싸잖아요, 또. 싸져요. 네, 엄청 감기약 싸죠. 뭐 2,000원, 3,000원이면은 사는데 효과도 좋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북한에서는 저희가 있을 때만 저희 막 약사 출신이거든요. 네, 북한의 어머니가? 그럼요. 더병원에서 네. 약사로 30년을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북한에는 네. 약사 하면은 그래도 네. 그나마 북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그래도 존중을 받고 이런 직업이거든요. 네네네. 한국에 오니까 약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북한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약사 의사. 네. 네. 그래서 그 약국에 계셨으니까 제가 많이 아는데 약이 정말 귀하고 뇌물을 줘야지 그쵸, 약도 나가고 네. 심지어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는 마취 없이도 막 진행이 되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약이 다양하고 그리고 뭐 수술 같은 거 뭐 더 말도 없이 그쵸. 그런 수술 이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렇죠. 북한이랑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뭐 코로나19 때 김정은이 버드나무 잎을 달려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썼다. 그걸 공식적으로 북한이 선전하고 있잖아요. 버드나무 잎을 달여서. 네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선전하는 약국을 보면요. 한국에 한 70년대 정말 시골에 있는 약방 정도 네. 규모. 네. 네, 거기 정도니까 약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의사 약사 늘 그래도 뇌물을 받고 약을 주거나 뭐 처방해줬다. 심지어는 의사가 그 환자에게 직접 장마당에 가서 약을 치료제를 구해오라. 맞아요. 수술할 때 그렇게 말씀한다는 걸 제가 한국에 들었는데 참 열악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평균 수명이 북한보다 내가 볼 때 한 15년에서 많기로는 20년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100세 시대. 네. 네. 북한에서는 70만 되면은 네. 이게 정말 안 되는 말이긴 한데 언제 죽나 라고 주변에서 기다립니다. 본인도 괴로워하고. 네. 왜냐하면 아프잖아요. 그 먹는 것도 부족하고 치료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부모님이라는 그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시설도 안 되고 네, 아프면 일단은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우리 뭐 아무리 연료하셔도 여기에서 약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우리 뭐 이렇게 약 드시는 분들 보면은 막 10가지씩 이렇게 네. 이만큼 드시잖아요. 근데 약 아니더라도 건강약. 건강약. 하루에 비타민 뭐 시작해서 그것만 10가지 드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막 이렇게 한국이 잘 살고 있다. 그런 걸 꼭 자랑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자랑입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에게 좀 미안하잖아요. 우리만 누리고 있어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통일 얘기하면 또 막 뭐 통일이 이럴 수 있지만 통일의 이유 중에 하나도 북한 주민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누리는 걸 똑같이 누리면 좋겠다. 자유, 민주주의, 풍요로움. 네. 네.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네. 네. 정말 이 방송을 꼭 우리 북한에 있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네.
한참 노무현 정부 시기 때 이런 지원들이 많았었죠. 뭐 제약 공장도 짓고 또 거기에 뭐 빵 공장도 짓고 그리고 한국에서 뭐 쌀 비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 모든 지원의 기본은 모니터링이에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또는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때 모니터링을 사실 하기는 했지만 좀 형식적인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못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못 먹어봤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가 네. 쌀 포대는 봤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네, 대한민국이라고 맞아요. 그게 쓰고. 장마당에서 막 쌀포대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더 놀라운 건요. 제가 북중 국경에서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어. 근데 강변에서 빨래하고 있는 엄마와 아이를 제가 찍었는데 네, 네. 그 강변에서 이렇게 널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빨아서 뭔가를 이렇게 널어 놨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비료 포대. 그러니까 비료 포대를 빨아 쓰거든요. 빨아서 네. 아직도 쓰고 있다는 네. 게 전 너무 놀랐어요. 네. 야. 그 정도로 이 북한의 이 많은 뭐 지원이 한국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모니터링을 이제 하면 만약에 이제 북한 당국이 받았어요. 한국으로부터. 그러면 그걸 주민들에게 이제 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또는 그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못 보게 하죠. 못 보게 하죠. 네, 그러니까 일부 지역만 겨우 이제 시범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 쌀과 비료가 뭐 주민들에게 이제 잘 공급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북한에서 비료마대를 그 강가에서 어떤 네. 여인이 빨아서 쓴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사진이요. 지금 이 사진 네. 보면 네. 네, 그 엄마가 그치. 네, 지금 아이와 함께 이제 강변에 있었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잠시 안아주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엄마는 지금 강변에 들어가서 뭔가를 줍고 있었어요. 이 사진에 보면. 근데 맨날 그 줍고 있다고 하면 남한 출신 분들은 뭐 다슬기 줍거나 아, 그렇지. 물고기 잡거나. 아, 그렇지. 근데 제가 그 이 사진을 하도 궁금해서 탈북민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강변에 거머리를 잡고 있는. 그래서 거머리를 왜 잡냐 그랬더니 그걸 말려서 그나마 팔면 약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약이 돼요. 아. 영양실조 환자들한테 거머리가. 그러니까요. 네. 이게 엄마가 혼자 아이를 강변에 두고 자기 혼자 강 물속에 들어가서 잡고 있다가 지금 잠시 나온 거예요. 아이를 안아보려고. 그 순간 제가 이제 이걸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료포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한국 건지를 알 수 있냐면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확대를 해보니까 요소 비료라고 돼 있어요. 아, 대한민국 거죠. 네, 요소 비료. 네. 북한에서 요자를 이렇게 안 없지.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북한에 지원한 한국 제품이 맞는데 시기가 많이 지났어요, 벌써. 제가 사진을 찍을 때랑 한국에서 비료를 지원했을 때랑 거의 차이가 5, 6년 납니다. 근데도 여전히 그 비료를 아직도 빨아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가 그거 직접 써보고 온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에서 보낸 이 쌀포대라든가 비료포대는 일단은 원단 질이 너무 좋거든요. 북한 거나 중국 거는 금방 빵꾸가 나서 네,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를 물건을 싣고 가거나 아무튼 가지고 가면은 이게 다 돌이잖아요. 금방 찢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한국 거는 잘 안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빨아서 재활용을 계속 쓰는 거예요. 특히 그 비료포대 비닐처럼 생겼지만 그러니까. 그 찢어도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네, 굉장히 네. 이게 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빨아서 그렇죠. 널어서 쓰고. 한때 그 대한민국 쌀포대 때문에 네. 우리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을 너무 가져서 그 또 쌀을 주는 것도 마대는 네. 다 벗기고 네. 쌀만 줘라. 북한 마대랑 바꿔서 교체해서 이래가지고 사실 쌀포대가 유통되지 않도록. 네, 유통되지 않도록.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유통이 안 됩니까? 그러겠죠. 네. 북한은 맨 도둑인데 그것도 걷어들인 쪽에서 또 네. 몰래 팔고 이러니까 유통이 되는 거예요. 네, 쌀 얘기하니까 조금 미안하고 죄송해요. 사실 우리 지금 쌀 소비가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쌀이 남아돌아요. 네. 그리고 제가 있는 지금 부산도 얼마 전에 그 경남하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쌀 소비를 늘릴까? 그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나눠주는, 떡을 나눠주는 그 행사를 할 정도로 쌀이 많이 남아도는데 좀 우리 같은 동포로서는 좀 네, 죄송한 마음이죠. 북한은 여지까지 지금까지도 쌀 때문에 네, 너무 뭐 김일성이 힘들어하니까. 무슨 뭐 이밥에 고깃국 맨날 그 얘기만 했는데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밥에 고깃국. 네, 참 그래도 한동안에 대한민국 쌀이 들어올 때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을 또 더 많이 알게 되어서 또 그렇게 좋은 점도 있었어요. 먹어서도 좋고 한국을 알게 되어서 좋고 근데 저렇게 잘 사는구나. 한국을 이제 알게 된 거는 마대 때문에, 포대 때문에 알게 된 거고 쌀은 군인들한테 다 간 거 아니에요.
못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쌀은 군인들한테 다 갔고. 근데 군인들이 그냥 영양실조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쌀 다 어디 갔어요? 김정은 배로 다 갔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많이 못 먹어봤기 때문에. 제가 봤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탈북민 중에.